자,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그 부동산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공부할 때 좋은 게 뭐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들이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이것이 왜 나타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났는지 이런 어떤 이유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뭐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이거겠죠. 땅값이 100개월째 지금 상승 중이다. 정말 이게 100개월이라는 게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전국 땅값은 100개월 동안 한 번도 전국이죠. 더더구나 서울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땅값이 계속 올라왔다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올라갈 지금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거침없는 정말 상승세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땅값이라는 게 주택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아파트 쪽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들도 당연히 어떤 땅값의 상승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더더구나 뭐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분양가를 올리는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오는데 특히나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일반적으로 대지 지분이라고 하죠. 대지 지분이라든지 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땅값이 올라가면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땅값이 올라가면 다세대 주택의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원가법이라는 걸로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원가법이라는 거는 땅값 플러스 건축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땅값을 내가 만약에 5억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다가 5억을 주고 건축비를 주고 했다 그러면 이 집은 10억이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원가법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땅값 상승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그 단독주택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다세대주택 쪽의 분양가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땅값이 올라가니까요. 자, 여기다가 뭐 아파트 규제 쪽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있겠죠. 사실상 뭐 예전에는 투자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보통 우리가 다세대주택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파트가 지금 중위 가격이 서울이 8억 한 2천 정도 되거든요. 집 한 채가 8억 2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2억 8,800 정도 다세대 주택 평균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억 2천, 2억 8,800인데 예전에는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다세대 주택 쪽이 조금 외면받는 이런 시절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파트 쪽이 워낙 규제도 심하고 가격 자체도 지금 8억 평균 가격이 8억 2천까지 올라가 있고 지금 강남 쪽은 뭐 16억 2천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요자들 차라리 그러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2억 8,800이 지금 평균 가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뭐 단순한 어떤 가격적인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그 이유들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금리, 그렇죠. 지금 뭐 미 연준에서도 미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그런 데죠. 거기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최근에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올라갔던 것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컸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 쪽의 금리를 동결하겠다. 미국 쪽에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75 정도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3월 말 기준했을 때 3년 만기 국고채, 보통 우리가 그 채권 시장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1.72%.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은 어떤 지금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속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자, 1년 5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5%. 자, 이것이 전월보다 0.08%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뭐 부동산 투자할 때는 가계대출 금리 전체적인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우리가 보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3.08%. 뭐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가장 낮은 곳은 2.6%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또 부동산 투자 쪽에 조금 열기를 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잠재되어 있다.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그렇죠. 뭐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이자 자체를 뭐 안 주는 거죠. 자, 채권 시장이 일경 1,368조 원. 네, 이거 뭐 정말 어떤 돈인지 감이 안 올 정도죠. 이것이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지금 20% 정도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일본뿐만 아니라요.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있는 건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선진국들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저금리 기조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를 하는 데가 예금만 가지고 있다 보면 인플레이션만큼 물가 상승률만큼도 내가 이자가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내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4에서 5%대의 안정적인 실물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더라. 실물 수익형 부동산이 4%, 5%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